불법 정치 자금을 건넸던 강모 씨. 국민의힘은 스폰서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번 논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일 겁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가 사단법인 두 곳에서 각각 이사장과 임원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사무실들도 모두 이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구준영 변호사님. 이 강 씨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생활비 주고 유학비 주고 그리고 2018년에 돈 빌려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무실까지 지금 빌려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후원자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라는 게 반드시 불법이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 불법도 있었던 게 판례로서 확인됐고 김민석 후보자의 전과가 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뒤로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계속해서 유지됐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에서 서로 주고받은 사이가 다시 또 금전거래하는 거를 잘은 못 봤거든요, 저는. 근데 그 이후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이 주소지 이전된 거에 대해서는 시세에 대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시세보다 절반 정도의 임대료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관계가 끈끈하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더 소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마침 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을 때 먹사연이라는 외곽 조직이 있었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사단법인이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정치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에 후원자들이 먹사연으로 집어넣은 돈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송영길 대표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됐다라고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 부분이 유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거기서 이제 봤을 때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료 부분에서 이득을 얻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 강 씨와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총리 지명 후에 늘 미소를 보이던 김민석 후보자가 발끈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자금 출처 의혹을 소명받겠다면서 김 후보자의 전 부인과 현 부인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 겁니다. 이제 아들의 학비 문제는 외화로 송금을 해야 되니까 네. 한국은행을 거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자료 확보하시기가 좀 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동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코넬대에 다니는 그 유학비랑 생활비를 합쳐서도 여기서도 한 2, 3억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려고 그러면 해외 유학 비용 같은 경우에는 외화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딱딱 신고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배우자가 전처가 다 지원한 게 맞다면 네. 그게 그 송금 내역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확인된다 그러면 투명하게 지게 되겠지만 그거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이게 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서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이 의혹들은 김민석 후보자에 관련 개인 의혹일 수 있습니다만 해명에 대한 의혹일 수도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자녀 학비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 후보자의 아들이 미국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간 학비가 1억이 넘는다잖아요.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2억 정도 된다고 하고 어떻게 감당했느냐라고 하니까 자녀 학비는 전처가 담당했다라는 취지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이 또 맞느냐라고 해가지고 전처와 지금 부인을 국민의힘은 부르겠다는 것이고요. 보시죠. 김민석 후보자.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눈이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준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이 냉혹함 앞에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두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직을 맡겠다는 후보자 입장에서 이런 청문회 과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족이 겪는 여러 어려움은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 심정도 이해가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해명하기를 전 부인이 맡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송금은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 자체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문제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까지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전 부인과 현 부인에 다 요청하겠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던데 이런 식이 되면 오히려 그런 국민의힘의 공세가 가유불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까지 청문회가 남아있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소명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공직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법인 카드나 이런 아들의 뭐 해외 유학이라든지 이런 거의 비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명확하게 앞으로 장래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꼭 1년, 2년 뭐 길게 잡아서 5년 안에 돌아올 건데 왜 이리 부실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투명하게 관리를 못하는지 참 이해가 힘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 이야기는 후보자 본인이 한 이야기니까 송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외신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죠. 나는 청문회 통과할 것이다. 강부 대변인. 네. 그리고 야당이 반대해도 없는 법적 문제는 안 생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선 패배한 야당이 제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것 이해한다. 모든 의혹에 답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겠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나에게 좀 트집을 잡는 것이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사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니 본인이 전 배우자가 있었고 그 배우자 사이에서 자식도 있었는데 그 전 배우자에게 미안하지만 본인이 경제적 능력 없으니까 그 전 배우자가 아들을 키우고 이렇게 학비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총리 된다고 하니까 전처 부르고 현처 부르고 그걸 같은 데서 세워놓는다고 하면 그 어떤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잘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정치는 부메랑입니다. 다 이거 선례로 돼서 다 돌아올 것이고 이런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 박제될 겁니다. 최소한의 정치라는 것이 도의를 넘어서는 안 되죠. 만약에 검증할 길이 정말 그밖에 없는가를 고려하고 또 고려를 했었어야죠. 그런 다음에 한다고 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까지 몰아세우고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로서 이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제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불법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런다고 해도 이제 정치인은 국민정서법을 잘 따라야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까지 다 고려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